2번 기능론을 먼저 보는데요. 먼저 대표적인 학자 뒤르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8페이지, 9페이지 맨 위에 보면 뒤르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객관성을 가지고 사회 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는 볼 때는 객관성을 가지고서 사회 제도를 탐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회 제도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객관성은 나중에 사회 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연구 방법에서 다시 한번 얘기가 될 거니까 조금 지나가고요. 사회 제도를 연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대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거시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이 되죠. 사회 문화 현상을 볼 때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 사회 전체의 사회 제도, 사회 구조를 봐야 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한번 보시면요. 그러면서 이 뒤르켐이라는 학자가 아주 대표적으로 했던 얘기가 바로 사회적 사실을 연구해야 돼.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사회적 사실이 뭔지 9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 종교적 행위처럼 개별적인 인간 행위를 규정하는 어떤 사회적인 측면들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자살이라는 것도 어떤 개인이 그냥 우울해서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서 그 개인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상황, 어떤 경제 위기 속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지?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상황, 또는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종교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사실을 연구해야 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의 다른 표현인 것이에요. 지금 뒤르켐이 사회적 사실을 연구해야 한다면서 종교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뒤르켐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신교를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살률이 더 낮대요. 그것은 카톨릭이 그 집단의 결속력이 아주 강해서 그렇답니다. 이처럼 뒤르켐은 어떤 사회 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측면들을 연구해라. 그것이 바로 사회적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즉 거시적으로 봐라.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뒤르켐이 기능론자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세 번째 줄에 보시면요. 선생님 밑줄 그어놨습니다. 연대를 강조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면서 갈등론까지 가다 보면 이 연대라는 단어가 기능론에 어울리는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 연자가 뭐냐면 인연할 때 연자고요. 이 대자가 끈 대자입니다. 인연의 끈, 연대, 함께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기능론에선 함께하는 거, 협동, 조화 이런 것들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뒤르켐의 대표적인 말, 사회 제도를 연구해야 된다, 사회적 사실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것으로부터 거시적 관점을 강조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연대를 강조했다라는 것에서 기능론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